이것은 긴급 방송입니다. 차트를 분석하기 전에, 숫자가 화면에 나타나기 전에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즉시 지갑을 열어 지폐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인쇄된 역사적 인물의 얼굴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의 눈빛이 실망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쌓아 올린 위대한 유산이 값싼 플라스틱 물건들과 후대의 잘못된 결정들로 인해 헐값에 팔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손에 쥐고 있는 그 녹색 종이 조각이 진정한 돈이라고 믿고 있다면 당신은 곧 뼈아픈 물리학 수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들고 있는 리모컨을 내려놓으십시오. 고양이 영상이나 무의미한 소셜미디어 스크롤을 멈추십시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안전할지 모르지만 금융 시스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역사책에 기록될 붕괴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을 단순한 조정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경기 침체라고 부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세계대전이라고 기록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7일 화요일이며 전장은 더 이상 이론적인 군사지도가 아닙니다. 지금의 전장은 수학입니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고전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단절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상, 즉 시장이 효율적이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세상에서는 자산의 가격이 지구상 어디에서나 거의 동일해야 합니다. 뉴욕에서 파는 스마트폰의 가격은 런던과 비슷해야 합니다. 텍사스의 원유 한 배럴 가격은 도쿄의 가격과 비슷해야 하며 차이가 있다면 운송비 정도일 뿐입니다. 이것이 지난 1세기 동안 국제무역을 지탱해온 평평한 세계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경제학의 법칙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쪼개진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정의하는 두 가지 숫자에 주목해 주십시오. 서방은행들이 운영하는 종이 카지노인 뉴욕 코맥스 거래소에서 은실버 가격은 밤사이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들은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보유한 모든 매도 계약을 벽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화면에 표시된 가격은 106달러 15센트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서방의 투자자라면 공포에 질려 있을 것입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고, 거품이 터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짜 가격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7영마일 동쪽으로 순간 이동해 보겠습니다. 상하이 선물 거래소를 보십시오. 태양광 패널과 미사일 부품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실제로 금속을 인도받는 그 시장을 보십시오. 상하이의 가격은 126달러 95센트입니다. 간단한 산수를 해보겠습니다. 126달러 빼기 106달러. 그 차이는 무려 20달러 80센트입니다. 이것은 20%에 달하는 가격 차이, 즉 프리미엄입니다. 차익 거래의 세계에서 1%의 마진은 막대한 부를 의미합니다. 하물며 20%의 격차는 초신성 폭발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금융의 블랙홀이며 대륙만 한 크기의 진공청소기입니다. 이 가격 차이가 전 세계 물리적 공급망에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이해하십니까? 상황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당신이 스위스에 있는 은재련소의 주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책상 위에는 1영온스짜리 은괴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동시에 두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1번 라인에는 뉴욕의 은행가가 있습니다. 그는 그 은괴를 106달러에 사겠소라고 말합니다. 2번 라인에는 상하이의 무역상이 있습니다. 그는 똑같은 은괴를 126달러에 사겠소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팔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경제학 박사 학위는 필요 없습니다. 생존 본능과 이윤 추구가 당신 대신 답을 내릴 것입니다. 당신은 20달러를 더 주는 사람에게 팝니다. 당신은 뉴욕의 전화를 끊고 그들의 번호를 차단한 뒤 당신이 가진 모든 금속을 비행기에 실어 중국으로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유출의 메커니즘입니다. 이 가격 차이는 서방의 금고가 텅 비게 될 것임을 보장합니다. 런던, 뉴욕, 토론토의 은 보관소가 물리적 자산을 모두 뺏기게 될 것임을 보장합니다. 금속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언제나 가격을 더 높게 쳐주는 곳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곳은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들은 서방의 불을 온스 단위로, 은괴 단위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의 똑똑한 은행가들은
종이 가격을 106달러로 눌러버린 것에 대해 승리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로스의 승리, 즉 패배보다 더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가격을 낮췄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임원들은 서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들은 가격을 낮췄지만 다음 주면 재고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될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습니다. 당신들은 곧 영원히 문을 닫을 가게에서 폐업더리 세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비효율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대전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경제 공격입니다. 베이징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잠시 후에 자세히 다룰 매일매일 부서져가는 미국 달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종이 돈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들의 실물을 원한다. 그들은 차익 거래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전 세계의 은 공급량을 동쪽으로 환수하고 있으며 서방 세계는 인플레이션을 감추기 위해 낮은 가격에 중독되어 있기에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왜 하룻밤 사이에 가격 차이가 20달러로 폭발했을까요? 그것은 미국 달러의 붕괴를 막고 있던 댐이 마침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차익 거래라는 폭탄은 단지 증상일 뿐입니다. 진짜 질병은 화폐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달러 인덱스 DXY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달러의 힘을 나타내는 지표가 96포인트 아래로 붕괴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달러로 표시되는 가격이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동안 나머지 세계는 달러 가치가 다른 모든 것들에 비해 폭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은시장에서의 전쟁을 이해하려면 먼저 전장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전장은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달러는 세계 경제의 북극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상수였고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의 가치를 측정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북극성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러 패권의 종말을 알리는 기술적 붕괴를 목격했습니다. 우리 통화를 외국 경쟁 통화 바구니와 비교하는 달러 인덱스가 96이라는 결정적인 지지선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현재 거래 가격은 95.8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실패입니다. 전년 대비 달러는 10.7%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만약 당신이 지난 12개월 동안 저축계좌에 현금을 넣어두었다면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구매력의 10%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잠자는 사이에 강도를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피해를 확인하려면 실제 통화상을 봐야 합니다. 스위스 프랑을 보십시오. 달러는 프랑 대비 14.1% 하락했습니다. 유로화를 보십시오. 달러는 12.15% 하락했습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투매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중앙은행들, 중동의 국부 펀드들, 유럽의 연금 기금들이 동시에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극 체제의 기축 통화에서 빠져나와 다극 체제의 자산 바구니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립적인 자산은 무엇입니까? 거래 상대방 위험이 없는 유일한 자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실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압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내 401k 연금 계좌는 아주 좋아 보여요. 저는 당신이 숫자를 보는 것을 멈추고 가치를 보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SP500 지수는 새로운 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 화폐가 붕괴될 때 베네수엘라 주식시장은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올랐습니다. 달까지 치솟았습니다. 2018년 카라카스 증권거래소는 세계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시장이었습니다. 수천 %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부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쥐를 잡아먹어야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오른 이유는 통화 가치가 0으로 수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뉴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SP500의 고공행진은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낸 신기루입니다. 당신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 죽기 살기로 뛰고 있는 것뿐입니다. 죽어가는 통화에 맞서 구매력을 보존하고 있을 뿐 불을 늘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을 늘리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 뿐입니다. DXY 지수의 붕괴는 베이징에게 청신호였습니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부채가 통제 불능 상태로 소용돌이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DXY가 96 아래로 떨어지자 그들은 미국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 피드가 덫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달러를 구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무너지고 경제를 구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면 달러가 무너집니다. 이것은 외통수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체스판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간단해서 서방의 은행가들이 방어할 수 없는 파괴적인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사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프리미엄으로 싸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이 돈을 찍어내어 우리의 물리적 금고를 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상하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위안화를 무기화하여 미국의 은 공급을 훔쳐가고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적에게 마땅한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우리는 베이징에서 흘러나오는 전략을 직시하고 그것이 비록 무자비하고 약탈적인 경제전쟁 행위일지라도 전략적으로는 매우 훌륭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서방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하이와 뉴욕 사이의 20달러라는 가격 차이를 단순한 시스템 오류나 일시적인 시장의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 격차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 가격 차이는 시스템의 버그북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기능입니다. 이것은 고도로 설계된 무기체계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깨달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96포인트 아래로 붕괴하고 있는 달러 가치와 함께 급속도로 휴지 조각이 되어가는 미국 국채라는 거대한 산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자신들만의 인쇄기, 즉 위안화 발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시진핑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방 세계가 부채에 대해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자원 약탈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상하이의 은 가격이 전 세계 다른 곳보다 엄청난 프리미엄을 얹어 거래되도록 허용하고 심지어 장려합니다. 그들은 가격이 126달러를 치고 올라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일까요? 서방의 은행들이 오만함에 빠져 인플레이션을 감추기 위해 뉴욕의 가격을 106달러로 억누르려 할 것임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덫을 만들어냅니다. 상하이의 가격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중국은 자국 경제 전체를 거대한 진공청소기로 변모시킵니다. 그들은 사실상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인들보다 더 많은 돈을 주겠다. 당신들의 금속을 우리에게 가져오라. 그리고 시장은 이 명령에 복종합니다. 우리는 지금 런던의 금괴 거래상들, 스위스의 재련업자들, 호주의 도매상들이 그들의 선적 물량을 긴급하게 변경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으로 향하던 화물선들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뱃머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화물기들이 비행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금 거래소 SGE에 126달러에 팔 수 있는 물건을 굳이 코맥스에 106달러에 팔바보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가 베이징을 대신해 그들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미국의 전략적 비축 물자를 발가벗겨 가장 큰 지정학적 라이벌에게 고스란히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역의 진정한 천재성은 바로 결제 수단에 있습니다. 중국은 이 귀중한 금속의 대가를 위안화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짜로 인쇄할 수 있는 종이 돈으로 값을 치릅니다. 그들은 아무런 담보도 없는 명목화폐인 종이 용 페이퍼 드래곤을 내어주고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순항 미사일 제조에 필수적인 전략 물자, 즉 은 원자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무한한 것을 주고 유한한 것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방에게 종이를 주고 자신들은 바위를 취합니다. 음악이 멈추고 마침내 통화 시스템의 리셋이 일어날 때 누가 승자가 되겠습니까? 종이 돈 더미를 가진 나라일까요? 아니면은 더미를 가진 나라일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상황을 세계대전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아직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은 아닙니다. 이것은 재고 전쟁입니다. 베이징은 만약 그들이 코맥스를 고갈시킬 수만 있다면 미 달러화의 가격 결정력을 영원히 깨뜨릴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뉴욕에 금속이 없다면 뉴욕은 가격을 정할 수 없습니다.
가격 결정권은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런던의 고시가격은 상하이의 고시가격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미국은 더 이상 금융우주의 주인이 아니게 됩니다. 미국은 그저 외국 통화로 가격 견적을 요청해야 하는 수많은 평범한 나라 중 하나로 전락하게 됩니다. $20라는 이 프리미엄은 포격 지원과 같습니다. 그것은 코맥스의 성벽을 끊임없이 두들기고 있으며 성벽은 금이 가고 있습니다. 보관소의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재고는 피를 흘리듯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싸움 없이 순순히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뉴욕의 은행가들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금고가 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방금 반격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그것은 힘으로 출혈을 막기 위해 고안된 필사적이고 비열하며 위험한 움직임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금속을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거래자들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진 인상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미국의 모든 강세론자들의 머리에 겨눈 51,000달러짜리 총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국의 역습, 이 부분은 우리가 금융 시스템의 추악한 속임수를 폭로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전쟁에서 지고 있을 때, 통화가 붕괴하고 있을 때, 그리고 당신의 금고가 외국 강대국에 의해 약탈당하고 있을 때, 기득권층은 공정하게 경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칙을 씁니다. 그들은 4쿼터 중간에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코맥스의 소유주인 CME 그룹이 방금 저지른 짓입니다. 제국은 반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진 인상이라는 둔탁한 흉기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거래소 청산소로부터 긴급 알림을 받았습니다. 즉시 발효되는 조건으로 은선물 계약 한 건을 보유하기 위한 증거금 요구액이 절대적으로 충격적인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들은 유지 증거금을 계약당 50일, $977로 올렸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미친 수준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표준 계약 하나는 5영온스의 은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그 금속을 통제하기 위해 걸어두어야 하는 계약금, 즉 마진은 10영달러나 15영달러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트레이더들이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50일, 0달러까지 치솟게 함으로써 코맥스는 사실상 종이 시장의 핵폭탄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 무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헤지펀드 매니저나 투기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가격이 달까지 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은계약 1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래소로부터 이메일이 한 통 날아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오늘 업무 마감 전까지 당신의 포지션을 유지하고 싶으면 현금 300만 달러를 추가로 송금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300만 달러라는 여유 자금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전액 투자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은 강제로 팔아야 합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새로 바뀐 입장료를 낼 수 없어서 당신의 포지션을 청산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강제 매도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청산의 연쇄 폭포를 일으킵니다. 수천 명의 트레이더들이 동시에 자신의 포지션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팔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격이 폭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뉴욕의 종이 가격이 106달러로 박살나는 것을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공급과 수요가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물에 대한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것은 거래소가 가격을 강제로 끌어내리기 위해 증거금 규칙을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차트 위에 붉은색 캔들을 그리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겁주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화면을 보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아, 안 돼. 랠리는 끝났어. 내 실물 은을 팔아야겠어.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심리작전입니다. 서방 구매자들의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고안된 심리전입니다. 그들은 종이 가격을 박살내서 차익거래의 창문이 닫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만약 뉴욕을 106달러로 찍어 누르면 결국 상하이도 공포에 질려 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들의 전략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은 마진으로 사지 않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하이의 산업용 구매자들은 투기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현금 구매자들입니다. 그들은 100% 선불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코맥스가 증거금을 올리면
뉴욕의 투기꾼들은 고통받지만 상하이의 진공청소기를 멈추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가격을 106달러로 박살냄으로써 그들은 중국인들이 미국의 은을 사는 것을 더 저렴하게 만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베이징을 위해 세일 중이라는 간판을 내건 꼴입니다. 와서 가져가세요.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가격을 5달러 더 깎아주었습니다. 이것은 자살 행위와 다름없는 전략입니다. 그들은 집을 난방하기 위해 가구를 뜯어내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 하루를 더 버티기 위해 종이 시장의 유동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